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른을 무시하여 생긴 한 여군의 용기가 통쾌한 사이다를 선물한 내용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버스 안 술 취한 남자가 만수를 거칠게 밀친다. 늙은 게 무슨 벼슬이야? 앞 좀 비켜! 내가 늙은 게 죄인가? 주변 승객들 눈치만 보고 외면한다. 지금 뭐라고 했죠? 보호자 등장. 귀여운 척은. 입 조심해 아니면 후회할 거야. 버스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다. 지연아, 그만두자. 괜히 엮이지 말자. 아니요. 할아버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며칠 뒤 집 앞을 배회하는 정체불명의 남자들. 내가 괜히 손녀를 위험에 빠뜨렸나? 너 군인이라며? 군복벗을 각오해! 경찰조차 큰 문제 아니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지연아, 그냥 그만두자. 할아버지 때문에 너 인생 망치지 마라. 이대로 두면 이런 인간 또 피해자 만들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만수 불안감 증폭. 뉴스에 흘러나오는 도연 아버지의 영향력과 부패. 정의는 젊은 날의 사치였나? 아니요, 이번엔 절대 안 물러서요. 군복을 입은 지연,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선다. 나는 대한민국 특전사 장유다. 더는 참지 않는다. 버스 CCTV, 목격자 진술, 도연의 전과 기록이 공개된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아버지의 힘도 여긴 통하지 않아. 언론 보도, 군동기들의 증언, 도연 집안 비리 폭로. 정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이기는 거구나. 구속 직전 버스 안에서 다시 지연과 마주친다. 이제 누가 무서운지 알겠지? 그만해, 제발.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 김만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공무원 시절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옆자리가 허전하기만 했어요. 혼자 살림하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간단히 아침을 해결한 만수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일상이 때론 지루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것마저도 소중한 일과가 되어버렸죠.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만수는 신문 열람대로 직행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가는 것이 그의 하루 첫 번째 일과였어요. 어휴, 세상 꼴이 말이 아니야. 젊은 것들이 어른을 뭘로 보는지. 신문 사회면을 읽던 만수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을 밀쳐내고 자리를 빼앗은 젊은이 이야기, 버스에서 임산부에게 욕설을 퍼부은 대학생 사건까지. 요즘 뉴스는 젊은 세대의 무례함을 다룬 기사들로 가득했죠.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만수는 자꾸만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대와 지금의 세상 사이에 깊은 골이 있다는 걸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전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낸 만수는 오후가 되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손녀 지연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또 다른 일과였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만수의 눈에 520번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 보였죠. 만수는 뒷문으로 올라타며 빈자리를 찾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우선석이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버젓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만수가 올라탄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죠. 저기 실례합니다만.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이어폰을 끼고 있던 젊은 남성은 아예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휴, 참.
만수는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말이죠. 그때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버릇이 없어요. 어른이 서 있는데도 모른 척하니. 그러게 말입니다.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만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만수의 몸도 함께 흔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젊은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죠. 내가 늙은 게 죄인가?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만수는 속으로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어른을 보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어른을 눈에 띄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집 앞 정류장에서 내린 만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거웠지만 혼자 살림하는 그에게는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상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응, 왔다. 지연아, 오늘도 수고했구나. 28세의 손녀 지연이는 특전사 장교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할아버지를 누구보다 챙기는 효녀였죠. 할아버지, 오늘은 어땠어요? 도서관에서 뭐 재미있는 거 읽으셨어요? 별거 없었어. 그런데 지연아.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버스 탈 때마다 눈치가 보여.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자리 양보도 잘했는데 요즘은 뭐 어른 취급을 안 해.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게 문제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거든. 지연이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에이 할아버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지연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존경하는 할아버지가 이런 서러움을 당한다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만수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지연이에게 털어놨습니다. 도서관에서 읽은 신문 이야기, 버스에서 겪은 서러운 일까지 모든 걸 말이죠. 지연이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만수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520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날씨가 무더워서 그늘에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죠. 버스가 도착했을 때 만수는 뒷문으로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분위기가 어제보다도 더 험악해 보였습니다. 맨 뒤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좀 올라와. 만수가 뒤를 돌아보니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는 걸 보니 회사원인 것 같았는데 낮부터 술을 마신 모양이었죠. 저기 젊은 사람이 말 좀 곱게.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하려던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만수를 밀쳤습니다. 야, 늙은이가 왜 이렇게 느려? 앞 좀 비켜. 만수는 균형을 잃고 옆 좌석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아팠어요. 아이고 아파. 주변 승객들이 모두 이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눈치만 보며 모른 척했죠.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더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술 취한 남자는 만수를 밀친 것도 모자라서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늙으면서 왜 이렇게 굼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냐? 만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였는데, 이제는 아무나 함부로 대하는 그냥 늙은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남자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뭐, 어른이면 뭐 어쩌라고. 요즘 세상에 나이 많다고 어른 대접 받을 생각 말라고. 버스 기사도 이 상황을 룸미러로 보고 있었지만 운전 중이라며 개입하지 않았어요.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외면하고 있었죠. 만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어요. 내가 늙은 게 죄인가? 나도 이 나라를 위해 살아왔는데. 그때 술 취한 남자가 만수의 어깨를 다시 밀었습니다. 야, 할아버지. 내 말 안 들려? 앞으로 좀 가라고. 이번엔 만수가 완전히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손잡이를 붙잡고 겨우 버텼지만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승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너무 심하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만수는 이 순간이 너무 굴욕적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연이가 벌써 와 있었어요. 오늘은 훈련이 일찍 끝났나 봅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지연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만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세상이 너무 변했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지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만수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손녀에게 이런 굴욕적인 일을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아니야, 별일 아니다. 그냥 버스에서 좀 불쾌한 일이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지연이는 할아버지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온화하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침울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정확히 무슨 일이에요? 누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죠? 지연이가 계속 추궁하자 만수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술 취한 남자에게 밀렸던 것, 욕설을 들었던 것,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까지 모든 걸 말이죠. 지연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요.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할아버지를. 지연아, 욕하면 안 돼. 그래도 나보다는 젊은 사람인데. 젊다고 해서 어른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지연이는 참을 수 없었어요. 누구보다 존경하는 할아버지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내일도 그 버스 타실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교통편이 없는 걸 어떡해. 지연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자신이 할아버지와 함께 그 버스를 타겠다고 말이에요. 할아버지, 내일 제가 일찍 끝나면 같이 버스 탈까요? 괜찮다, 지연아. 내가 바쁜데 뭘. 하지만 지연이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할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인간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만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 일이 생각났어요.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걸까? 이제는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는 투명인간이 된 걸까? 옆방에서는 지연이가 이를 갈며 내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만수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자신을 밀치고 욕설을 퍼부었던 그 술 취한 남자가 또 거기 있었거든요. 오늘도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아, 이런. 또 만나는구나. 만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그 남자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 좁아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520번 버스가 도착했을 때 만수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똑같이 뒷문으로 올라타더니 또 다른 노인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야, 또 늙은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네. 진짜 짜증나. 그 노인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무릎이 좋지 않아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죠. 술 취한 남자는 그 할머니를 향해 더욱 악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늙으면 집에나 처박혀 있어. 왜 멀쩡한 사람들 길 막고 그래? 할머니는 무서워서 몸을 움츠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른 척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자신이 당한 굴욕도 충분히 화가 났는데 이제는 다른 노인까지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말 좀 곱게 하게.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누군가는 이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술 취한 남자가 만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도현이었는데 만수는 물론 모르는 사실이었죠. 어제 그 할아버지네. 또 나타났어? 도현은 비웃으며 만수에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할배, 어제 당한 게 부족해서 또 나섰어? 죽고 싶나? 만수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나?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나? 뭐라고? 부모님? 야, 이 늙은이가 진짜 죽고 싶구나. 도연이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버스 뒷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올라탔습니다.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할아버지가 술 취한 남자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혈관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지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 할아버지 앞에서 보여주던 상냥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연은 지연이를 힐끗 보더니 비웃었어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 여성으로 보였거든요. 아, 또 늙은이 보호자 등장? 뭐 어쩌라고? 지연이는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조용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내가 어쩌는지 보고 싶어? 버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살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도연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자 하나 정도야 뭐 대수냐는 식이었죠. 야, 아가씨.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관심 없어. 지금 당장 사과해.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이 늙은이가 먼저 시비 걸었는걸. 그 순간 도연이 지연이의 어깨를 밀쳤어요. 평범한 여자라면 뒤로 넘어졌을 텐데 지연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연이 놀랐어요. 분명히 힘을 줘서 밀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 도연이 다시 밀려던 순간 지연이가 움직였어요. 번개같이 빠른 손놀림으로 도연의 팔을 붙잡더니 뒤로 비틀어 올렸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관절기였죠. 아, 아파.
나.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지만 지연이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지금 사과하면 고통 없이 끝날 거야. 아니면. 지연이가 팔을 조금 더 비틀자 도연은 더욱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살려줘. 팔 부러져. 버스 안의 승객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고 놀라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착하기만 했던 손녀가 이렇게 무서운 모습일 줄 몰랐거든요. 지연아, 그만. 할아버지, 잠깐만요. 이런 인간한테는 확실히 가르쳐줘야 해요. 지연이는 도연의 팔을 놓지 않은 채 속삭였어요. 사과해. 지금 당장. 알았어. 알겠다고. 사과할게. 도연이 항복하자 지연이는 팔을 놓아줬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팔을 주무르며 만수를 향해 억지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잘했어. 이제 내려. 지연이가 차갑게 말하자 도연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리면서 지연이를 향해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너 감히 우리 집안 건드리면 후회할 거야. 버스가 출발하자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지연이를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잘했네. 저런 인간은 혼나야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버릇없어. 만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고마우면서도 걱정이 됐거든요. 지연아, 괜찮겠나? 혹시 문제되는 거 아냐? 괜찮아요, 할아버지. 정당방위예요. 하지만 지연이도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이 신경 쓰였거든요. 버스에서 내린 도연은 팔을 주무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 상태였거든요.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에게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도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큰일 났어. 어떤 미친년이 나를. 한편 만수와 지연이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때문이었죠. 지연아, 정말 괜찮은 거지? 혹시 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냐? 만수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손녀가 자신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그냥 무례한 사람 혼내준 것뿐이에요. 지연이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우리 집안이라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오전, 도연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도연의 아버지 박상철은 이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건설업자였어요. 지역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두터웠죠. 아버지, 저 어제 완전히 망신당했어요. 도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부풀려서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은 빼고 갑자기 여자가 나타나서 폭행했다고 말이에요. 뭐라고? 감히 우리 아들을? 박상철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자신의 아들이 당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아버지, 그 여자 찾아서 혼내줘야 해요. 나를 이렇게 망신 준 걸 그냥 둘 수 없어요. 당연하지. 우리를 뭘로 보고 감히. 박상철은 즉시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 여자와 노인의 신상을 알아내라고 말이죠. 한편 지연이는 부대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
동료 장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지연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어제 일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특히 그 남자가 우리 집안이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지연이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함께 버스를 타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뭐지?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지연이는 직감적으로 어제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조심스럽게 다른 길로 돌아서 집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만수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지연아, 왔구나.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서성거리고 있어. 할아버지, 혹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직 집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계속 우리 집을 보고 있어. 지연이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분명히 어제 그 남자와 관련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계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지연이는 만수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만수 씨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안 나오시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속 기다릴 테니까 언젠가는 나오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만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그 남자들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됐구나. 만수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조용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다니.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연이는 할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감히 할아버지를 협박하다니.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직접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부하들과 함께였죠. 할아버지, 어제 그 여자 나와요. 얘기할 게 있어요. 도연은 대놓고 큰 소리 쳤어요. 이번엔 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죠. 지연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제와 달리 이번엔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제 나를 폭행한 거 사과하고 합의금 내놔. 안 그러면. 도연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지연이의 차가운 눈빛 때문이었거든요. 안 그러면 뭔데? 우리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꽤 힘 있는 사람이야. 너 같은 년이 감히. 그 순간 지연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도연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우리한테 덤빈 걸 후회하게 해줄 수도 있거든. 지연이는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너희에게 충고 하나 해줄게.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안 그러면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도연과 그의 부하들은 잠깐 당황했어요. 여자 하나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좋아, 끝까지 나오는구나. 후회하지 마. 도연은 이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도연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집 앞에는 매일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나 서성거렸고 만수는 외출조차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또 저 인간들이 와 있네요. 지연이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지연아, 이러면 안 되겠어. 할아버지가 집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 만수는 답답해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이가 부대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웬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년 남자였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죠. 지연 씨죠? 나는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전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뭐 하러 오셨는데요? 제 아들 도연이 때문에 왔어요. 어디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죠. 지연이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이 남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도연이가 팔이 아직도 아프다고 하거든요. 병원비도 꽤 나왔고. 박상철의 목소리는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제정신이에요? 자기 아들이 먼저 할아버지한테 손찌검하려고 했잖아요. 손찌검? 하하, 증거가 있나요? 버스 CCTV에는 당신이 우리 아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만 나와 있는데 지연이는 깜짝 놀랐어요. CCTV를 이미 확인했다는 말이었거든요. 게다가 목격자들 증언도 다 받아놨어요. 모두들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상철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맥이 있는지 모르나 봐요. 그때 만수가 집에서 나왔어요.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와본 거였죠. 무슨 일이에요? 누구세요? 아, 할아버지시군요. 반갑습니다. 박상철이라고 해요. 박상철은 만수에게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당신 손녀 때문에 왔어요. 우리 아들을 심하게 다치게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만수는 당황했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합의금 3천만 원만 내주시면 조용히 넘어갈게요. 어때요? 3천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지연이가 소리쳤지만 박상철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그럼 법적으로 처리해야겠네요. 폭행죄, 상해죄. 군인이 민간인 폭행했으니까 군법까지 적용되겠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군법까지 적용되면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돈으로 해결하시겠어요?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시겠어요? 박상철의 협박이 계속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여자예요. 저를 이렇게 만든 년이. 도연은 지연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깁스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도연아, 아직도 많이 아프냐? 네, 아버지.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파요. 도연은 일부러 아픈 척 연기를 했어요. 맞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사과 한마디 없네요. 박상철이 지연이를 노려봤어요. 사과는 무슨... 자기 아들이 할아버지한테 먼저. 또 변명이네. 좋아요. 그럼 내일 경찰서에서 만나죠. 박상철이 휴대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서장님? 박상철입니다. 내일 신고 들어갈 건이 하나 있는데. 지연이는 그 전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경찰서장과 직통으로 통화하다니. 네, 확실히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증거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를 끊은 박상철이 지연이를 향해 비웃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요. 무릎 꿇으라고요? 지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우리 아들한테 한 짓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때 만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제발, 우리를 그냥 놔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만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는 빠져요. 이건 당신 손녀 문제니까. 박상철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할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라. 그냥 사과하자. 만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손녀의 미래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히려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할아버지까지 무시당해요. 저는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박상철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좋아요. 끝까지 나오시는군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는 부하들과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지옥이 시작될 거예요. 차가 떠나간 후 만수와 지연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위기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박상철의 경고는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말로 지옥 같은 일들이 시작되었거든요. 새벽 5시, 만수는 큰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밖에서 엔진 소리와 함께 큰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이게? 창문을 열어보니 집 앞에 트럭이 서 있었어요. 트럭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최대 음량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이웃집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트럭 기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도 잠에서 깨어 밖을 내다봤어요. 저 미친 인간들이. 트럭은 1시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소음을 내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트럭이 떠나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저 사람들이 힘이 있다는데. 만수는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오전 10시 지연이가 부대로 출근하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였죠. 지연 소위, 당장 부대로 와서 보고하라고 하네요. 무슨 일이에요? 민간인 폭행 신고가 들어왔대요. 상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연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군대까지 손을 써버린 거였거든요.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이는 중대장실로 불려갔어요. 지연 소위,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중대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게 할아버지를 보호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지연이가 상황을 설명하자 중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간인과 시비가 생겼다는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왔어. 게다가 상대방이 다쳤다고 진단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네. 진단서요? 그 사람 멀쩡했는데요. 어쨌든 조사는 받아야 해. 최악의 경우 군법 재판까지 갈 수도 있어. 지연이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군법 재판까지 간다면 전역은 물론이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한편 집에 혼자 남은 만수에게도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오후 2시쯤 현관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말 택배기사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김만수 씨 맞으시죠?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만수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사인을 했어요. 택배를 뜯어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하루 종일 택배가 계속 도착했어요. 모두 빈 박스였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만수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에 지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만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루 종일 택배가 30개도 넘게 왔어.
전부 빈 박스더라고. 지연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지연아, 너도 부대에서 큰일 났다면서? 네. 조사받아야 해요. 최악의 경우 군법 재판까지 갈 수도 있대요.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다 할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이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였죠. 김지연 소위 동기들한테 소문 다 퍼뜨렸음. 앞으로 군대에서 어떻게 버틸지 궁금하네. 마이너스 박도현. 지연이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뭐야, 이게? 곧이어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너 무슨 일이야? 부대에서 난리 났다던데? 무슨 소리야? 민간인 폭행했다고 소문이. 게다가 상대방 아버지가 지역 유지라면서. 지연이는 절망했어요. 벌써 소문이 다 퍼져버린 거였거든요. 밤 10시 더욱 심각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집 앞에서 오토바이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빵빵.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귀마개라도 해요. 소용없어. 소리가 너무 커. 새벽 2시까지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이웃들도 화가 났지만 막상 항의하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 정도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증거가 있어야죠.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 같은 거. 만수는 허탈했어요. 경찰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박상철 회장님은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에요. 함부로 건드리면. 경찰관의 말에 만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온 만수는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할아버지가 항복할게. 할아버지, 아니야. 내 인생이 더 중요해. 할아버지는 이미 늙었잖아. 지연이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굳건하셨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저 사람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적해? 만수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때 지연이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특전사 동기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라면 어떨까? 할아버지,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연아, 정의는 혼자 싸우면 지지만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연이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지연이는 그날 밤 특전사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김태준 중이었어요. 함께 훈련받으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절친이었죠. 태준아,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지연이가 상황을 설명하자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 감히 우리 지연이 할아버지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당연히 도와줘야지. 다른 애들한테도 연락해 볼게. 1시간 후 지연이의 휴대폰에 연락이 쏟아졌어요. 특전사 동기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박도현 그 새끼 신상 다 파악했어. 이강민 소위의 목소리였어요. 뭐 나왔는데? 군대 때도 문제 많았던 놈이야. 아버지 백으로 면제받을 뻔했는데 결국 입대는 했거든. 그런데 부대에서 계속 사고 쳤어. 지연이는 귀가 번쩍했어요. 어떤 사고? 후임 구타, 금품 갈취,
심지어 타령까지. 전부 아버지가 돈으로 해결했지. 증거는 있어? 내가 그 부대 출신이거든. 당시 상황 다 알고 있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지연이는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특전사 동기 5명과 함께 만났습니다. 모두들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부터 달랐어요. 지연아, 작전을 짜봤어. 태준이 말했어요. 일단 박도현의 과거 비리부터 파헤치자. 그리고 아버지 박상철 회사 문제도 조사해보고. 어떻게? 우리 중에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들 있잖아. 정식 조사는 아니어도 정보 정도는 얻을 수 있어. 이강민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버스 CCTV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분명히 조작했을 거야. 한편 만수는 집에서 또 다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스 점검이라며 낯선 남자들이 찾아온 거였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점검? 어제도 했는데요. 새로 점검 지시가 내려와서요. 만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은 집 안을 이상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가스관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안전점검 좀 더 해야겠어요. 2시간 동안이나 집 안을 뒤진 후에야 그들이 떠났어요. 만수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오후에 지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할아버지, 희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박도현 그놈 군대에서 엄청난 문제 일으켰던 놈이에요. 증거도 다 있고요. 지연이가 동기들로부터 들은 정보를 설명하자 만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아버지 박상철도 회사에서 비리 의혹이 많대요. 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도 여러 번 있었고,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지연이가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 맞으시죠? 등기후 편이에요. 지연이가 받아보니 법원에서 온 소장이었어요. 민사소송? 뭐야, 이게? 박상철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금액은 무려 5천만 원이었어요. 할아버지, 저희를 고소했어요. 만수는 다시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재판까지. 하지만 지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저희도 반격할 때예요. 그날 저녁 지연이는 다시 동기들과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야. 법정에서 맞붙어야 한다고. 태준이 말했어요. 좋아, 그럼 우리도 맞고소하자. 박도현 군대 시절 비리 증거 다 모아서.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야 해. 이강민이 제안했어요. 특전사 장교 가족이 지역 유지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다. 이건 충분히 뉴스감이야. 지연이는 용기를 냈어요. 좋아, 해보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다음 날 지연이는 용기를 내서 지역 언론사에 제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슨 제보인가요? 특전사 장교가 할아버지를 보호하다가 지역 유지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기자는 관심을 보였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편 박상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좀 더 압박을 가해. 전현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회장님,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문제. 내가 누군지 모르나? 이 동네에서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박상철은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지연이는 만수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부터는 저희가 공격할 차례예요. 지연아, 괜찮겠나? 상대가 만만치 않은데.
괜찮아요. 정의는 혼자 싸우면 지지만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잖아요. 만수는 손녀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 우리 지연이 말이 맞아.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 드디어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는 특전사 동기들, 언론, 그리고 법의 힘을 모두 동원해서 박상철 부자와 맞붙을 준비를 마쳤어요. 내일부터는 누가 진짜 무서운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완전 군장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더 이상 숨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할 각오였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직접 해결하고 올게요. 만수는 손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연아, 조심해라. 걱정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지연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특전사 동기들 5명이 모두 군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준비 끝났어.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520번 버스가 도착했을 때 승객들은 깜짝 놀랐어요. 특전사 장교들이 한꺼번에 올라탔거든요. 어머, 저분들 군인 같은데? 뭔가 심상치 않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도연이 또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평상시처럼 술에 취한 채로요. 도연은 군인들을 보자 잠시 당황했지만 곧 허세를 부렸어요. 뭐야, 군인들이 왜 여기 있어? 어디서 폼 잡고 그래? 지연이가 천천히 도연 앞으로 걸어갔어요. 박도현 씨 기억나죠? 도연은 지연이를 알아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내가 왜 군복을 입고? 소개할게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김지연 소위입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군인다운 위엄이 배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모두 제 동기들이에요. 특전사 장교들이죠. 도연은 다리가 떨렸어요. 특전사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웠거든요. 뭐가 어쩌라고. 할아버지한테 한 짓 기억나죠? 사과하세요. 지연이의 명령조 말투에 도연은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사과? 지금 당장요. 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오자 도연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크게요. 버스에 있는 분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연은 큰 소리로 사과했어요. 승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저런 놈은 혼나야 해. 그때 지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언론사 기자의 전화였습니다. 지연 소위님, 취재 나갈 준비 다 됐어요.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갑니다. 지연이는 도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박도연 씨, 오늘 저녁 뉴스 꼭 보세요. 당신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뉴스요? 네, 전국 방송이에요. 군대 시절 비리 이야기도 함께요. 이때 도연은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지연이는 냉정했어요.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준비됐거든요. 그 순간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저 죽어요. 아버지요? 박상철 회장 말씀이신가요? 지연이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분도 곧 바빠질 거예요. 회사 비리 수사가 시작될 테니까요. 도연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냈어요? 특전사를 뭘로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정말로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지역 유지의 아들이
노인을 괴롭히고 이를 보호한 특전사 장교 손녀를 협박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철은 뉴스를 보고 분노했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다는 연락이 온 거였죠. 회장님, 검찰에서 회사 비리 수사 관련해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비리? 우리가 뭔 비리를? 그리고 도현 씨 군대 시절 문제들도 다시 수사한다고 합니다. 박상철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한 달 후 법정에서 모든 게 결판 났습니다. CCTV 원본이 공개되면서 도현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피고인 박도현은 노인 폭행 미수,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상철은 협박, 업무방해, 건설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나온 만수와 지연이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지연아,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할아버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